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말로 판명됐습니다. 성실하다고 믿었던 남편에게 또 다른 가족이 있었고 숨겨둔 재산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걸 알고 있던 며느리가 시어머니 몰래 그 재산을 가져가려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바로 30년 결혼 후 발견한 남편의 이중생활과 며느리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주인공은 이윤이라는 여성입니다. 30년간 성실한 가정주부로 살아왔던 분이에요. 남편 박성호와는 연애 결혼을 했고 아들 하나를 키우며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는데 일이 바빠서 출장도 자주 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일도 많았죠. 하지만 윤희 씨는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믿었거든요. 아들도 결혼해서 며느리 정수진과 함께 살고 있었고 며느리는 특히 시어머니를 잘 챙겨주는 효부였어요. 윤희 씨는 며느리가 정말 고마웠죠. 그런데 지난해 12월 갑작스럽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박성호가 심근경색으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갑자기 쓰러져서 그대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잠시 윤희 씨는 유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함께 살았던 추억들을 정리하면서 남편을 그리워했죠. 그런데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이상한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 관련 서류려니 했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먼저 발견한 건 은행 통장이었어요. 윤희 씨가 전혀 모르는 계좌였죠. 잔액을 확인해 보니 무려 3억 원이 들어있었어요. 30년간 함께 살면서 이런 돈이 있는 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게 뭐지? 회사 계좌인가? 더 뒤져보니 또 다른 통장들이 나왔어요. 총 5개의 계좌에 합쳐서 8억 원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런 돈을 모았는지,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재 깊숙한 곳에서 찾은 서류 뭉치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는데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시세로 따지면 15억 원은 좋게 될 만한 고급 아파트였죠. 이게 언제 산 거지? 나는 왜 몰랐지? 윤희 씨는 혼란스러웠어요. 30년간 함께 살면서 이런 큰 재산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니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련 서류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다가 관리사무소에서 보낸 고지서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고지서에 적힌 거주자 명단을 보고 윤희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박성호, 김미순, 박지은. 남편의 이름 아래에 김미순이라는 여성과 박지은이라는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박지은의 생년월일을 보니 자신의 아들보다도 어렸어요. 설마 이런 일이? 윤희 씨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30년간 믿고 살았던 남편에게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관리비 고지서의 날짜를 보니 최근 것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즉, 남편이 죽기 직전까지 그 집에서 또 다른 가족과 생활했다는 의미였죠. 윤희 씨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저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죠.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며느리 정수진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아버지 없이 어떻게 지내세요? 수진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윤희 씨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자꾸 남편의 서재를 기웃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서류들은 다 정리하셨어요? 아니야, 아직 다 못했어.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차피 아버지 회사 일도 남편이 정리해야 하니까요. 윤희 씨는 며느리의 제안을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혼자 있을 때 서재를 다시 살펴봤죠.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서랍에 넣어둔 통장들이 몇 개 없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기억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혹시 수진이가? 불안한 마음에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혹시 어제 올 때 서재에서 뭔가 가져간 거 없니? 아니요,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요.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부인했어요. 하지만 윤희 씨의 의심은 더 커졌죠. 그래서 다음 날 윤희 씨는 은행에 가서 없어진 계좌들을 조회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남편이 죽은 지 일주일 만에 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니 출금은 가족이 와서 해갔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며느리 정수진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서 와서 가져갔다는 거였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윤희 씨는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아버지 계좌에서 돈을 뺀 거니? 그제서야 며느리가 사실을 털어놨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은 회사 운영 자금이 급해서 일단 빌려 쓴 거예요. 빌려 쓴 거라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어머니가 많이 힘드셔서 말씀드리기가. 하지만 윤희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회사 일이라고 해도 시어머니 몰래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 추궁하다 보니 며느리에게서 더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어머니, 사실 저는 강남 아파트 일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그 집에 다른 가족이 살고 있다고. 윤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며느리가 이미 남편의 이중 생활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나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던 거고? 어머니,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말하지 말라고? 30년을 속이고 살라고? 윤희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도 배신했지만 며느리까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큰 상처였거든요. 더 추궁하다 보니 며느리는 남편의 숨겨둔 재산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강남 아파트의 김미순과도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아, 그럼 너는 나를 완전히 바보로 본 거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라고? 그럼 뭐라고? 나만 모르게 다들 짜고 치는 거였어? 그 순간 윤희 씨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30년간 완전히 속아서 살아왔다는 거려. 남편은 물론이고 믿었던 며느리까지 모두 자신을 기만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화가 났던 건 며느리가 남편이 죽자마자 그 재산을 가져가려고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상실감과 슬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죠. 윤희 씨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변호사는 윤희 씨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조언했어요. 일단 남편분의 모든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이 무단으로 인출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강남에 있는 그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조사해봐야겠지만 일단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라면 상속권은 없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윤희 씨는 남편의 재산을 전수조사했어요. 그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남편이 숨겨둔 재산은 총 25억 원이 넘었어요. 은행 계좌, 부동산, 주식, 심지어 골프장 회원권까지 있었죠. 30년간 함께 살면서도 전혀 몰랐던 거대한 재산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미순과 박지은의 정체였어요. 김미순은 남편이 20년 전부터 만나온 여성이었고 박지은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어요. 즉, 남편은 윤희 씨와 결혼한 지 10년 만에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그 관계를 20년간 지속해온 거였죠. 김미수는 남편이 죽자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섰어요. 비록 법적 부인은 아니지만 20년간 사실혼 관계였고 딸까지 있으니 재산을 나눠달라는 거였죠. 한편 며느리 정수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미 빼낸 돈은 회사 운영 자금이었다며 정당하다고 주장했죠. 더 나아가 남편과 윤희 씨가 이혼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거짓 주장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윤희 씨 일스 며느리 일스 김미순 모녀 이렇게 3파전이 벌어졌어요. 법정에서의 다툼은 치열했어요. 각자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재산 분할을 요구했죠.
김미순 측은 20년간의 동거, 사실과 딸의 존재를 근거로 상속권을 주장했어요. 심지어 남편이 자신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녹음 파일까지 제출했죠. 며느리 정수진은 시아버지가 아들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다며 자신이 인출한 돈도 그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윤희 씨가 유일한 배우자였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재산이 윤희 씨에게 돌아갔어요. 김미순 모녀에게는 딸의 양육비 명목으로 일부 재산이 인정됐고 며느리가 무단으로 인출한 돈은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죠. 하지만 윤희 씨에게는 재산보다 더 큰 상처가 남았어요. 30년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니. 믿었던 남편의 배신도 충격적이었지만 며느리의 배신은 더 큰 상처였어요. 남편이 죽은 슬픔을 달래주는 줄 알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는 게 정말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현재 윤희 씨는 아들과도 거의 연락을 끊고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면서 오히려 윤희 씨를 원망했거든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수진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아들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자 윤희 씨는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윤희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재산은 되찾았지만 가족은 모두 잃었어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렸죠.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재 윤희 씨는 받은 재산으로 홀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에 기대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한편 며느리 정수진은 돈을 갚은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김미순 모녀도 받은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30년간 함께 산 가족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면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까요? 특히 가장 믿었던 며느리의 배신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상실감과 슬픔을 이용해서 재산을 가져가려 했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윤희 씨의 용기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아낸 거니까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현실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배신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가족을 얼마나 믿고 계시나요? 그리고 만약 이런 일이 본인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